to believe that a little over 1 mile from this lively market in the West Bank, there's a very different reality. Right now I'm standing on the palace. 네, 여러분, 코난 오브라이언이 방문했던 베들레헴의 분리장벽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은 누구나 이 분리장벽에 있는 검문소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군대가 최근에 검문소에 이 안면인식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생체 정보를 수집하고 이거를 다 데이터베이스화 한다는 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따옥입니다. 코난 오브라이언이 방문했던 이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으로 유명한 베들레헴을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요. 사실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 있죠. 이 이스라엘에 52년 동안 군사 점령을 당한 상태입니다. 일제 강점기랑 비슷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서안지구는 코난 오브라이언이 서 있던 거대한 분리장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기도 남부 정도 되는 면적인데요. 이걸 다 에워싸는 장벽을 쌓았다고 상상을 해보시면은 가늠이 어느 정도는 되겠죠. 이 코난 오브라이언 키가 193인데 대략 코난의 4명 정도의 높이로 보이죠. 그러니까 한 8m 정도일 텐데요. 그래서 서안지구는 천장만 뚫려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이라고 불립니다. 2004년에 이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군이 한 이 장벽 건설이 불법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근데도 이스라엘은 서안지구 땅을 침범해서 국경선 안쪽으로 장벽을 계속 세웠습니다. 이 장벽에 검문소가 설치가 돼 있고 여기에 안면인식 카메라가 도입이 된 건데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군사 점령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군사 점령 때문에 팔레스타인의 경제는 황폐화됐고 일자리를 찾아서 많은 노동자들이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로 출퇴근을 합니다. 매일매일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군사정부는 검문소에서 사람들이 신분증과 노동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을 해왔습니다. 올해 초까지도 그랬죠. 그러니까 이 병목 현상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아침 출근 시간이 되면은 4시간씩 여기 줄 서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빡치는 일이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리 돈으로 1,000억 원을 들여서 검문소를 재단장하고 안면인식 카메라를 설치해서 새로운 검문 시스템을 올해 2월 달에 도입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 허가증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이 생체 정보가 담긴 마그네틱 신분증을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팔레스타인 점령지 주민들의 사진이 포함된 이 신분증 정보를 갖고 있었는데요. 모든 주민의 이동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니까 통제하기가 훨씬 쉬워졌겠죠. 원래 이렇게 엄청나게 붐볐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이제 하루에 8시간을 길에서 벌여야 했던 게 이게 이제 10분으로 줄어들었고, 그래서 바뀐 검문 시스템을 반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글쎄요, 이거를 이스라엘 군사정부가 자랑하듯이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좋아진 거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Today we open the new Kalandia checkpoint to ease the lives of Palestinians entering Israel. 뭐 두말할 것도 없이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는 이 이스라엘의 군사점령 자체를 끝내는 게 훨씬 낫겠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52년에 걸친 군사점령을 끝낼 생각은 아직 없어 보입니다. 지금 안면인식 카메라를 도입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검문소에서 사용되는 안면인식 기술은 애니비전이라는 이스라엘 스타트업이 제공합니다. 스타트업들이 참 개새끼들이 많네요. 네, 어쨌든 이 가트너라는 유명한 IT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은 이 인공지능 컴퓨터 시각 분야 쿨 벤더로 선정됐던 회사라고 해요. 쿨하긴 개뿔. 네, 이 안면인식 기술은 저희 얼마 전에 따오기 영상 홍콩 시민들이 레이저 빔 쏘는 이유 여기서 다뤘듯이 이 얼굴의 패턴을 파악해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애니비전이 주장하기로는 이 안면인식률 정확도가 99.9%에 달한다고 합니다. 살이 찌고 뭐 살이 빠지든 간에 화장을 했든지 뭐 수염이 났든지 간에 안경을 썼든지 간에 정확하게 사람을 식별해 낸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애니비전의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는 기종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 카메라에 쉽게 연동이 됩니다. 평범한 카메라 센서에 기록된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분류해서 스마트 카메라로 바꿔준다는 건데요. 기존의 설비를 다 갈아치우지 않아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찍히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형태로 도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점령군은 장벽에 있는 검문소뿐만 아니라 베들레헴 같은 서안지구 안쪽에 있는 마을 곳곳에도 애니비전의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밝히질 않고 있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자기들이 촬영되는지, 그렇게 촬영된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저장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통제는 더욱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은 이제 이 생체 정보들이 빅데이터화가 돼서 애니비전 같은 이스라엘 업체의 자산이 되고 기술 개발에 활용될 우려도 큽니다. 안면인식 기술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니까요. 더군다나 이 애니비전은 사이버 감시 기술을 세계로 수출을 합니다.
말로는 이 러시아나 중국 같은 비민주 국가로는 수출을 안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최근에 홍콩에 영업직 구인 광고를 냈다고 해요. 러시아 공항에서도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시 기술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이 이스라엘 기업이 애니비전뿐만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Around the world. It is one of many Israeli technology companies that have sprouted out of the Israeli military intelligence unit 8200, and Israel is very proud of this unit in its military. The technologies developed there are used for so-called civilian use around the world, allowing surveillance, control. So Israel is exporting the ideology, the methodology, and the technology of repression and control that it tests on Palestinians. It's exporting this to the world as field tested. 애니비전에 투자한 여러 기업들 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마소. 이 마소는 스스로도 안면인식 기술을 개발하면서 6개의 윤리 지침을 만들기도 했었죠. 안면인식 기술이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면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착한 기업인 척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면서 애니비전에 투자하는 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이 감시 기술은 인권 침해적인 데다가 생체 정보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상 피해가 발생하면 원상 회복이 불가역적입니다. 미국인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람의 피해도 마찬가지로 불가역적이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책임을 묻는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9년 올해 5월 이 샌프란시스코 시의회가 미국 최초로 경찰 같은 행정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서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죠. 이 미국의 다른 도시들도 잇따라서 같은 내용을 통과시켰거나 논의 중입니다. 이스라엘 이 군사점령 당국의 팔레스타인 주민 감시나 통제는 그 점령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죠. 그리고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점점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이 소셜미디어 업체와 직접 소통하면서 통제하는 것도 장난이 아니죠. 예, 나중에 따오기가 이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거의 10번째 영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 구독이 많이 모자란 편입니다. 예,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따오기였습니다.